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다룰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PLC나 또는 이제 푸시 풀 전략 등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유통 2급 시험에서는 그 이상이 깊게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면 푸시수가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푸시라는 풀이 나왔죠? 우리가 푸시라는 건 보통 우리가 밀다란 뜻이에요. 그렇죠? 뭐 문을 밀고 들어간다든지 하고, 풀은 반대로 당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림 하나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 문제를 풀 때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자가 용어를 다르게 지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든 사람은 생산자 또는 시험엔 제조업자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그것의 물건을 대량으로 뽑아오는, 우리 뭐 도매시장 기억하시죠? 뭐 농수산물 시장 이런 거 대량으로 물건을 갖고 오는 중간상. 중간상은 2개야. 근데 하나는 대량으로 갖고 오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 동네 물건 띄워오듯이 도매상한테 물건을 일부 띄어서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재고와의 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물론 이들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이 도매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판매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물건을 사와가지고 재가공을 합니다. 한번 변형을 시켜서 되파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지금 제가 수평으로 그려놨지만 얘도 원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1, 2, 3, 4 그러니까 대장이죠. 그 밑에 쫄병들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문제 푸는데 유리하십니다. 자, 보면은 푸시기 때문에 일단 밀어내겠죠. 일단 물건 만드는 사람은 자기 제품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목표예요. 맞아요. 자, 그럼 누구한테? 자기한테 물건을 떼어가는 첫 번째 중간상, 즉 도매상한테 계속 푸시해요.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줘라. 제발 좀 열심히 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도매상은 어때요? 자신한테 물건을 조금 소량씩 떼가는 소매상한테 동네 가서 팍팍 밀어주시오. 우리 제품 홍보 좀 많이 해주시오. 그럼 소비자들이 이거?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슈퍼나 편의점이나 뭐 다이소는 딱 봤을 땐 소매상입니다. 그럼 딱 우리가 거기 가서 어때요? 가면은 어떤 경우는 뭐 신제품이다 해서 막 광고하고 손님 이거 사보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푸시가 들어가는 거죠. 볼까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를 향해서 제품을 밀어낸다. 즉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자는 도매상한테,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소매상은 소비자한테 판매하게 만드는 전략. 자, 기본적인 특징이 개념이고요. 보면 중간상들로 하여금 얘로 하여금 자사의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근데 그냥 권유하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는 우리 제품 많이 띄어가서 팔아주면 내가 나중에 뭐 공제해 줄게, 뭐 물건 몇 개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이때 푸시 전략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애호도가 낮고, 즉 난 이거 아니면 안 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사면 되겠지, 필요하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소매상이 이거 사보세요 막 해갖고 이 분필이 막 날아다녀요 막 해서, 날아다니는 분필은 처음 봤잖아. 그럼 어때? 신기하네? 사볼까?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 브랜드 선택이 결국 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물건을 구매하는, 즉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이들은 물건 살 때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거의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화살표가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풀 전략 반대로. 자, 이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요. 똑같이 갑니다, 소비자한테. 근데 우리 풀은 뭐예요? 당기는 거죠. 자, 이때 물건 만드는 사람, 여러분 뭘 생각하냐? 낚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낚싯바늘 누구를 향해 던져?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 사주기까지 물어라 이거예요. 그때 딱 물면 어때요? 물었을 때 우리 제품을 딱 보냈는데 소비자가 이거 사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어때요?
이 물건 다 소진하고 났을 때 자신한테 그 물건 판 사람한테 이 물건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그쵸? 그쵸?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럼 어때요? 자신한테 물건을 대량으로 띄워주는, 소량으로 띄워주는 도매상한테 연락합니다. 아, 형님, 우리 물건 좀 주십시오. 이 물건 되게 잘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도매상은 지금 재고 없는데 그럼 빨리 주문 넣어야지. 바로 제조업자한테 연락합니다. 당신이 만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하루에 10,000개씩 팔려. 빨리빨리 밤새 기계 돌려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아까는 푸시는 그냥 소비자한테 밀어내는 거였다면 풀은 뭐예요? 결국은 소비자가 그 낚싯바늘을 무는 거예요. 그 제품이 좋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오히려 당신의 제품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조업자 쪽으로 뭘 당긴다? 낚싯바늘 당기는 거예요. 이때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한다. 물론 프로모션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찾게 만들고, 그 말은 뭐야? 내가 써보니까 어쨌든 내가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이제 이 제품, 이 분야에서는 이 제품, 뭐 세제에서는 난 여기 거밖에 안 써. 뭐 이런 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그 점포들은 어떻게 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고를 100개, 200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언제 와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취급할 수밖에 없다. 옹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특징들. 처음에는 당연히 광고와 홍보를 주로 사용합니다. 왜? 일단 푸시를 해. 일단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 소비자들의 브랜드 애호도가 높다. 이것은 이제 한번 써봤으니까 나 이제 여기서는 이 제품밖에 안 써. 높아. 자, 이미 그거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점포에 와서 푸시하고 다르게 뭐예요?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애야. 그냥 내가 가자마자 바로 딱 살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통 관여도라고 얘기해요. 자, 관여도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관심의 정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그럼 우리는 보통 그걸 고관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면 낮은 개념 써서 저관여도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씩 이런 말이 나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서비스. 이전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가 이제 보통 나오는 거 첫 번째 이제 특성입니다. 근데 그 특성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건 요즘에 시험에 안 나와. 그것을 개념을 응용해서 하나의 사례를 주고 나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서비스는 개념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물질적인 재화는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물품이에요. 물품인데 이것을 생산 또는 소비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 뭐 이것도 물품 또는 칠판도 물품, 싹 다 물품이겠죠. 그쵸? 통상적으로 제품을 제외하고 유형의 상품을 빼고 서비스는 뭐예요? 무형의 서비스, 뭐 의료 서비스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듯이 수업 서비스,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근데 얘네들은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럼 뭐가 중요해? 여기서는요, 결국 이게 나와요. 선제 이런 게 나와요. 경험적 속성이 좌우합니다. 물건은 써보면 바로 알지만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했나? 또는 주사 맞아서 아픈 게 다 나았어. 뭔가 내가 익스페리언스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경험적 속성이 상당히 강하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요, 형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무형의 서비스. 이거 말고 좋은 거 하나 들까요? 예를 들면 세탁기 여러분들 구매했습니다. 자, 세탁기 여러분들 들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유형의 제품은 세탁기입니다. 결제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가? 무형의 서비스, 즉 배송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쌀을 사든 뭐 하든. 그렇죠? 그래서 설치까지 해주는 거,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소멸성이 중요한데, 소멸성은 결국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재고로서 보관할 수 당연히 없어요. 왜? 서비스는 잡히는 게 아니니까. 자, 설령 구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한 번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사용 안 하면
또는 사용하더라도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 예를 드냐면 저런 거. 여러분들 뭐 자차 이용하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뭐 고속버스나 여러분들 뭐 열차나 뭐 KTX 아마 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앱으로 막 예약을 합니다. 그쵸? 오늘 오후 2시에 몇 번 창가 좌석 예약해놔. 근데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 열차를 못 탔어. 다음날 가서 나 다음날 2시에 창가석 자리 탈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때 쓰지 않았으면 그걸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뭐 열차나 여러분들 뭐 버스나 또는 영화관 같은 거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무형의 서비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고로서 보관이 불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소멸성은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도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시키셔서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분리성. 일반적으로 유형의 제품. 자, 계속 나오죠? 쌀을 사던 뭘 하던 대부분 뭐예요? 형태가 있는 제품. 그럼 그것을 배송을 해준다. 무형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즉, 유형과 무형이 같이 있다. 그 유형과 무형은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분리가 되지 않는 비분리성이라는 거죠. 한 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렇잖아요. 뭐 쌀을 하던 TV를 하던 그렇죠? 안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공간적으로 분리는 가능하지만 서비스의 경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 물건 만들었어요, 팔았어요, 판과 동시에 뭐예요? 아저씨가 으쌰 하고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구입했을 때도 어때요?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금액이. 결과적으로 공급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반품 또한 될 수 없어. 뭐 이건 잡히지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질성.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서비스는요 달라야 돼요. 동질하면 안 돼요.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를 파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10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갈까 고민하죠. 그럼 나는 뭐야? 여기에 그래 내가 당장 크게 이득은 못 보더라도 이거 하나에 1+1이라면 주자. 아니면 요거 뚜껑 잡는 거를 주자. 다 똑같이 분필만 팔 때. 그럼 어때? 사람들이 혹하죠. 자, 결국 이런 가변적인 요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겠죠.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떻다? 그 내용과 판매하는 제품과 퀄리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특징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아래 글상자의 마케팅 사례 원인이 되는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텔이나 리조트는 비수기 동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가격 상품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사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호텔, 리조트는 뭐예요? 주로 계절성을 탑니다. 여러분들 뭐 스키 타러 가시거나 뭐 가시거나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 때나 가는 것보다는 뭐 여름에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스키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보드를 타듯이 즐겨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하, 비수기. 비수기 동안은 뭐예요? 결국 내가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공급자 입장에서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죠? 50% 할인 막 이렇게 해준다. 또는 70% 할인 그냥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을 유인합니다. 저가격 상품 및 거기에 따르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봤을 때 그럼 뭐예요? 일단 형태가 없다. 이건 아니야. 그렇지? 자, 유연성 이런 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3가지가 남는데 이질성?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비분리성?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딱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질문만 잘 보면 돼요. 그때 비수기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뭐 콘도 예약하실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때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렇죠? 카드 쓰시는 분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성. 그때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저가를 때려가지고 소비자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단순히 뭐 특징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과 이런 사례를요, 여러분들 노트나 책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씩 되뇌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수명주기. 우리가 1과목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PLC라고 얘기를 하죠.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2차 방정 시 포물선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제품이 처음 만들어지면요, 그 시장에 들어와서요, 그 시장에서 팔리고 가장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점점 왜 새로운 제품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때 제품이 시작점 처음 들어오는, 그쵸? 그걸 도입기라고 합니다. 시장에 도입이 됐다. 도입기. 그 다음에 한참 성장하게 된다. 뭐다? 성장기. 그리고 가장 최고 정점에 이른다. 아, 가장 성숙된 거예요. 성숙기. 우리도 인생의 성숙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시장으로부터 탈퇴가 돼야 돼. 새로운 제품에 의해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즉, 쇠퇴기. 항상 신제품 나오면 기존 제품들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같이 하자고요. 뭐 전략이라고도 있지만 요즘엔 마케팅 전략으로 시험 많이 나오긴 해요. 지문에. 볼게요. 자, 도입기에서 보겠습니다. 도입기는 통상적으로 가동률이 낮다. 원가 높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도입기는요, 시장에 제품이 처음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신제품 보통 홍보할 때 뭐 봐요? 뭐 빵집이나 뭐 대리점 뭐 작은데 뭐 이렇게 풍선 놓고 막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마이크 대고 되게 시끄럽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들어간다? 프로모션, 촉진비. 최소한 우리 가게가 있다라는 건 알려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냥 그것만 하나? 빵이면 샘플 빵 요만한 거를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는 제품을, 기계를 돌릴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동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은 휴대폰 쓰시면 저는 선생님은 삐삐에서 휴대폰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삐삐에서 휴대폰 넘어올 때 어때요? 신제품 가격이 비싸요. 그쵸? 자, 근데 모든 제품이든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기본형이 나옵니다. 즉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와요. 기본형 제품.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뭐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삐삐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 뭐 문자가 된다든지, 그리고 휴대폰이니까 전화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휴대폰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보고요, 게임도 하고요, 뭐 통화, 뭐 메시지, 이메일,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쵸? 실시간 채팅도 하고요. 즉 기본형, 그 당시에는 기본형, 이때는 기본형이지만은 시장이 포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 형태다 기억을 하고요. 제품 개발에 투자한 높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팀마다 유능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합숙을 시켜요. 그래서 몇 개월간 연봉 배 이상으로 주고 뭔가 인센티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반응이 대박을 칩니다. 그럼 많이 팔려. 그럼 어때요? 회사는 이거를 어쨌든 투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신제품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아싸,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그렇죠? 이때 도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몰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신제품 몇 개 나오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던 뭘 하던 하기 위해서 광고와 판촉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PLC의 첫 단계에서 기업 조직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돈을 많이 쓰겠죠, 프로모션을. 그리고 선택적 수요는 나중에 우리가 소비자를 이제 그래,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야. 왜? 우리 제품을 모르니까 무조건 다 알려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 살만한 사람, 못 살만한 사람 상관없이 다 이런 기본적인 수요를 한테 알려주는 거야, 광고에서. 그래서 사봐, 써봐, 계속 유도합니다. 제품에 대한 경쟁사가 거의 없지? 왜? 여기서 만약 성공해서 성장기를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회사들이 막 나오겠죠. 저거 사업 되겠다.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하지만 이때는 성공 여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없고요. 가격 탄력성도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투자비를 초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뭐예요? 고소득층, 흔히 말하면 급여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먼저 해요. 그들은 뭐 유행에 민감하거나 하면 최고죠. 돈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초기 고가 전략은 시장 진입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소비자한테 품질 선도 기업이라는 이미지.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가 제 물건 살 때 지급할 수 있는 돈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있죠. 아, 저렴한 거는 품질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얘들은 그거 아니죠. 상당히 좋다. 대신 고가다. 써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그림과 특징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뭐 말씀드린 광고 판촉을 많이 쓴다. 그리고 기본형의 제품이 나온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정도는 반드시 문제 푸실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림 없어도 되겠죠? 성장기 보겠습니다. 성장기하고 성숙기에서 시험에 딱 여러분들 헷갈리게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여기에 별 3개 정도 할까요? 성장기는 뭐야? 아하, 물건이 좀 팔리고 장사 좀 될 것 같아,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판매액이 쫙 올라가는 거야. 급상승을 확 하게 됐죠. 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예요.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 성숙기에서는요, 매출액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2차 방정식 포물선이 꼭지점이 정점, 산 정상에 달아드는 게 성숙기고요. 얘는요, 매출액이 급격하게 확 증가하는 거야. 이거를 말을 살짝 애매하게 써갖고 틀리게 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이때 새로운 고객들의 수요가 기존의 초기 고객들의 재구매 수요에 덧붙여진다. 처음에 비싸게 탔던 사람들 위에서 올라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적인 광고와 함께 구매자들 사이에서의 구전효과. 이거 써보니까 괜찮아. 괜찮으니까 어때요? 매출이 나겠지? 그럼 경쟁자 들어오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징은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요.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유통 전략은 우리 제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한참 알려이고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점포의 수를 늘리는, 우리 배웠죠? 집약적 유통. 이거 하면 뭐예요? 편의품, 쌀, 라면, 과자, 주류 이런 것들, 스타킹, 치약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해서 많이 팔려서 알리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교재 잘 되어 있지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성숙기 가장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건데 이때 오면요, 꼭지점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즉 매출액이 뭐예요? 이익이 최고조. 이거 기억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시험에서는요, 매출액이 급상승, 말이 그렇듯해. 근데 그건 급상승할 때고요, 성장기고요. 얘는 가장 정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익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단계입니다. 흔히 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 지금 정점에 다다라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거나 해서 뭐 다른 기능들만 뭐 영화 보거나 이메일 보거나 뭐 티켓 예매하거나 그런 것들만 추가되는 거지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현재로선. 이때 진입하게 되면 기업은 경쟁자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한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휴대폰은 어때요? 뭐 만약에 LG가 있었다면 뭐 LG랑 KT랑 SK 있다면 어때요? 서로 이제 고객들 뺏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2년 쓰면 약정 끝나면 뺏어오죠. 근데 뺏어올 때 보면 뭘 써요? 전략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가격 다운 또는 묶음, 할인 뭐 이런 식이죠. 거의 기능 자체는 똑같아. 뭐 휴대폰의 외관이나 뭐 카메라 정도 달라졌다, 디자인 정도 달라졌다라는 것뿐이 나머지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쟁자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 안 뺏기고 오히려 뺏어올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걸 연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입기에서는 기본형의 제품이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품의 수정 단계. 즉 뭐예요? 예를 들면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이걸로 해서 이거 사고 싶어. 엄마 저 휴대폰 사고 싶어.
라고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바로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문제풀이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요 머리만 기억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아, 이제 새로운 시장을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시장 갖고 안 되겠어. 해외 시장 한번 가볼까? 눈을 돌리는 거죠. 다 이제 우리가 잠식을 한 거죠. 그 제품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개선은 바로 뭐다? 제품을 수정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미스 수정합니다. 우리 마케팅 미스 4P 기억나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뭐 가격이나 또는 유통이나 또는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고 제품이 변화하면 당연히 거기 따른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익이 최고에 달한다. 그리고 제품을 수정하게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쇠퇴기는 이제 뭐예요?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신제품도 사실은 이제 지나가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새 거에 의해서 교체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다른 건 없고요. 갑자기 없애버리면 공장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돌아가는 어떤 운영 비용이나 사람들 인건비가 없어져요. 그쵸? 어떻게 돼? 그냥 없애진 않고, 예를 들면 농심에서 라면이 많잖아요? 아, 근데 신라면은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해. 근데 좋아는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신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근데 공장 라인은 못 죽여요. 서서히 하나씩은 없애가. 왜? 재고는 좀 있어야 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면 더 매운 걸 찾는다. 그럼 신라면 더 레드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공장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도 줄여야 되고요. 투자비 해소. 공장 라인 사람들 썼잖아. 그럼 빨리 돈을 메꿔야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건 한 번에 다 없앤다고 하지 않았죠? 점포. 신라면을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쪽 공장이나 이런 건 냅둬. 생산 라인은 냅둬. 안 되는데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유통 전략. 집중적 방식에서 뭐예요? 선택적. 우리 제품을 다루는 중간상 수를 줄이는 거예요. 점점. 중간상도 줄이고 공장 라인도 줄이고 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